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어요. 그 토요일과 일요일은 좀 급박하게 돌아간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일요일 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리고 지금 월요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월요일이 돼서 지금 쏟아지는 이야기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도 사실 했어요. 검증이 아니해진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게 사퇴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 말한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증이 아니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돌려서 뭔가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어떤 숨어져 있는 의도도 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개인 비리를 갖고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저항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저항들 중에는 또 불법성이 있다는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용어에 대한 그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지금 언론 기레기들이 마치 민의에 의해서 쫓겨났듯이 또는 마치 야당의 어떤 그 맹렬한 질책과 이 진리를 밝히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고 그 사퇴를 하게 된 그 사안도 이혼 무효 소송에 연관된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던 그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 또는 목표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쪽 가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생활에 대한 공개까지 일어나게 되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선에서 청와대가 조율 후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밟고서라도 넘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충분히 그 직무에 대한 그 자신감과 해야 될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있는 과거의 인연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의 길을 걸은 사람을 보고 마치 자기네들이 승전보를 울려서 자기들이 억지로 끌어내린 듯한 지금의 언론이나 야당의 행태는 굉장히 껄끄럽고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뭐 인권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상당히 개혁적 인사를 그 자리에 내렸을 때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당연하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그 개혁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같은 분들의 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경고성 멘트들을 날리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순수하게 뭐 바라봤을 때 안경환이 뭐 잘못된 과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거야, 사퇴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혼인 무효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너무 쉽게 이렇게 입수한다라든지 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라든지 조중동이라는 환경 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어떤 삼각 고리로 봤을 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검찰은 아마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 내려오면 검찰 우리 기득권 굉장히 많이 뺏길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보가 입수되고 그런 것들이 낙마에 작용을 했다. 근데 그것도 검증 일환이라고 보면 그냥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게 불법성을 갖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의도치 않게 판도라 박스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인인 제가 대한민국 법을 전혀 모르는 제가 그냥 얼뜻 생각했던 게 문득 생각했던 게 그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고 그냥 우연히 이런 기록을 발견했다 쳐도 40 몇 년 전에 있는 기록 자체를 관람이 가능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개혁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다면 그 개인정보 유출 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또 언론까지 따라 쓰는 거 그러면은 언론 개혁도 해야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반증을 하고 또 여기에 국회의원이
이것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삼박자들을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타당하게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 스펙타큘러하게 딱 발표를 했는데 제 귀에는 뭐에는 뭐만 들리듯이 그래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금 판도라 박스를 열었는데 그것도 모르니? 라는 생각을 그냥 얼핏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다른 이런 그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서 정말 그러면은 정말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가 일어났구나라는 결론을 그냥 추론으로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기 전에 13일 날 밤에 이미 이 문건이 전혀 이 사태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은 지금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자료를 열람을 했어요. 무려 42년이나 된 자료가 원본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난 참 놀라울 정도인데, 하여튼 이 자료를 열람을 했단 말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에서 이미 인사 관련된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무효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회에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결혼 무효 소송이 42년 전에 있었다는 내용은 제출한 거예요. 이미 청문 보고 그 위에서 넘길. 근데 판결문은 못 구했어요. 왜? 청와대도 이거는 구할 수 없는 문건이었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전날 그 판결문을 어떤 놈이 떼다가 지금 있는 국회의원한테 던져주고 이 국회의원이 곧장 그게 신문 방송사에다가 이걸 날려가지고,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름 이외에 뭐 주소라든지 이름 뭐 생년월 같은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를 지워야 되는데 그게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부로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준 자료라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분이 후보자로 올라간다라는 정보가 사전에 샜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옛날에 혼인 무효 소송이 있었다고? 이거 관련돼서 원본 네가 좀 떼와봐 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고, 발표가 나자마자 그게 전달돼서 넘어갔다는 확실한 시대적인 시간적인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내부적으로 장악돼 있는 어떤 조직에 아주 의도된 음해를 통해 갖고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는 게 분명하잖아. 그리고 그 공개되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고 지금 있는 과정 발표 자체가 문제라는 게 밝혀졌으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은 잘 모르겠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다 했다.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그 스스로 사퇴하신 분을 생각해서 덮어두는 게 좋겠다. 이러니 씨. 근데 저는 이게 데자뷰가 된 게 사드 문건에 대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보고할 거 다 했다라면서 군대는 다 썩었습니다라고 공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서류 지급하는 기관의 그 라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포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재판,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만 재판서에 정본, 등본, 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법 관련해 가지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요. 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국가의 직책을 맡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할 때는 해당 청문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의결할 경우에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밟았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 지금 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안경환 후보자의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였단 말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기 네. 때문에 법사위 자체적으로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상태. 이게 불법성에 관련된 문제가 저는 계속 있다고 보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관련해서 다른 부처랑 다르게 검찰 조직 내에서 안경환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조직적인 문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겠지. 검찰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뭐 개혁을 그냥 당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오면 무서우니까 무서운 대로 훨씬 더 그걸 방해하면서 이렇게 딜레이 시키다가 보면 언젠가는 정말 만만한 사람은 내려와서 그냥 검찰 개혁 하는 등 마는 등 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개념이 뭐 세상에 다 뭐 그렇게 그런 거니까 그 사람 쉴드 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한 사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그 사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흠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연쇄살인범은 아니고 옛날에 그런 과거를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 평생 살아오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 근데 그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드 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다 분리를 해서 불법적인 통로로 무엇이 됐으면 그거를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찾아내고 해결을 봐야 된다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웃기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저라도 지금 검찰이든 뭐 법무에 무엇을 있든 정말 옳은 말만 하시는 교수님이 오신다면 제자로서 참 불편할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을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국정원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국회의원이 김기춘이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전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때 비서관이었던 사람이고요. 네. 김기춘 직속 이런 개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사들이 왜 그 정보원들 두고 뭐 범죄 조직 D라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을 하잖아요. 검찰 쪽에서는 경찰과 다르게 정보원을 활용하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건 아니고 국정원처럼 정보 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누구 뒤캐고 이런 건 못 한다고 봐요. 되게 리스크가 커요. 검찰이 그러고 있으면 검찰 수사관들도 해야 될 일이 그런 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영역을 준다고 하면 물냉영원이든 국정원 쪽에 영역 비슷한 걸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 쪽은 아니고 그가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삼각 동맹 같은 걸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기도 전에 TV조선에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삼각 동맹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트라이앵글이 있는 거야. 과거 최동욱 총장 찍어낼 때랑 똑같았죠. 조선일보와 제보자와 나중에 이제 거짓 증인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인사 논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시면 안 되고요. 리얼미터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75%까지 내려왔다. 3% 하락했다. 그 전보다 리얼미터 조사로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75%면 75%니까 왠지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 80%를 이렇게 즐기다가 그렇긴 한데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작업에 착수하면 거기에 먹혀서 국민들이 지지 처리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걸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현안에 있어서 지지율이 60%만 돼도 압도적인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75%면 4분의 3이 딱 정확하게 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은 4분의 3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돌아갈 사람도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봐요. 이거를 이제 지지를 처지했다 그래서 어떤 비판 세력이나 적대적으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차원으로 봐야지. 자, 저거 하나 때문에 문재인은 못 믿을 사람이야. 나는 문재인을 이제부터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류의 국민들은 사실상 나머지 전체 25%가 그런 국민이라고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싫어요. 문재인이 정말 싫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프로나 될까요? 라고 까놓고 한번 물어봐봐. 지금 25%? 15%? 나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론조사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런 게 터지면은 문재인도 별 수 없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60%만 유지해줘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75%에서 85%의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나면 이제 한미 정상회고가 이뤄지는 이달 말이 지나고 나면 저는 바로 85% 직전 최고치 넘어설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취임 5주차예요. 박근혜는 45%였고요. 이명박은 52%였습니다. 그보다 20%에 30% 이상 높기 때문에 이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런 게 흔히 말해 잔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잔매에 맞다 보면 이제 국민이 돌아선다기보다는 언론이 그 핑계 삼아가지고 공격이 강화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도 또 문재인 지지 처리해 주세요라는 그 시그널 보내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안경환이 뭐 잘못된 과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된 거야 사퇴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혼인 무효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너무 쉽게 이렇게 입수한다라든지 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라든지 조중동이라는 환경 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어떤 삼각 고리로 봤을 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왜 검찰은 아마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 내려오면 검찰 우리 기득권 굉장히 많이 뺏길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보가 입수되고 그런 것들이 낙마에 작용을 했다. 근데 그것도 검증 일환이라고 보면 그냥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게 불법성을 갖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의도치 않게 판도라 박스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 또는 목표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쪽 가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생활에 대한 공개까지 일어나게 되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선에서 청와대가 조율 후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밟고서라도 넘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충분히 그 직무에 대한 그 자신감과 해야 될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있는 과거의 인연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의 길을 걸은 사람을 보고 그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저항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저항들 중에는 또 불법성이 있다는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용어에 대한 그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지금 언론 기레기들이 마치 민의에 의해서 쫓겨났듯이 또는 마치 야당의 어떤 그 맹렬한 질책과 이 진리를 밝히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고 그 사퇴를 하게 된 그 사안도 이혼 무효 소송에 연관된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던 그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어요. 그 토요일과 일요일은 좀 급박하게 돌아간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일요일 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리고 지금 월요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월요일이 돼서 지금 쏟아지는 이야기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도 사실 했어요. 검증이 안이해진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게 사퇴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 말한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증이 안이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돌려서 뭔가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어떤 숨어져 있는 의도도 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개인 비리를 갖고 마치 자기네들이 승전보를 울려서 자기들이 억지로 끌어내린 듯한 지금의 언론이나 야당의 행태는 굉장히 껄끄럽고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뭐 인권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상당히 개혁적 인사를 그 자리에 내렸을 때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당연하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그 개혁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같은 분들의 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경고성 멘트들을 날리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순수하게 뭐 바라봤